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짱토이의 승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장난감을 리뷰할 거냐면요, 바로 짜잔! 메가아칸 올스타, 이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메카드볼 메가에 등장했던 아칸 스피어와 울프닉스가 합체한 그레이트 합체 메카니멀인 메가아칸이 올스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올스타 번호는 18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개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가아칸 구성품들을 전부 이렇게 개봉해 보았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조립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메카드볼 10개, 그리고 메가아칸 구성원 5대가 들어있는데, 이쪽부터 시작해서 아칸, 화이트 울프, 컴뱃카 A, 컴뱃카 B, 그리고 이그닉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메가아칸 합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터닝카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럼 지금부터 아칸의 터닝카 형태의 모습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터닝카 형태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투명한 하얀색에 마치 스포츠카가 연상되는 자동차의 모습을 하고 있고, 차량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헤드라이트가 초록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본닛 부분에 이 파란색 라인 같은 게 이렇게 도색으로 이렇게 있고, 창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프론트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메카드볼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바퀴 같은 경우에는 휠 부분이 따로 도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형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창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창문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부분은 이렇게 조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형 같은 건 없지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도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윗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붕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안쪽에 이런 노란색 라인 같은 게 이렇게 도색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트렁크 뒷부분에는 이렇게 스포츠카의 날개가 이렇게 조형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4개 전부 다 굴러가기 때문에 지민해 놓고 이렇게 굴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아칸의 터닝카 형태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은 관계로 터닝 메카드의 메카니멀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에반과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아칸 쪽이 조금 더 길고, 폭도 마찬가지로 아칸 쪽이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높이 같은 경우에도 아칸 쪽이 조금 더 높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나토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칸 쪽이 조금 더 길고, 폭도 마찬가지로 아칸 쪽이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높이 같은 경우에도 아칸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그리핑크스 구성원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폰과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아칸 쪽이 조금 더 길고, 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칸 쪽이 조금 더 넓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둘 다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아칸 쪽이 조금 더 높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핑크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아칸 쪽이 조금 더 길고, 폭도 마찬가지로 아칸 쪽이 조금 더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아칸 쪽이 조금 더 높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칸의 터닝카 형태의 모습은 전부 다 살펴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아칸을 이제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하는 방법은 우선 메카드볼 10개 중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메카드볼 하나를 이렇게 대준 다음에 이 터닝카를 이 메카드볼에다가 대고 이렇게 굴려주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변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프링 기믹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봇 모드로 변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로봇 모드의 아칸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얼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눈은 트윈 아이로 되어 있고 초록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부분은 마스크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마 부분에는 이렇게 V자 형태의 머리 장식, 그리고 그 안쪽에 빨간색 도색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귀 이런 파란색 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메카드볼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불려가지고 메카드 로고가 이렇게 정면을 보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으로 넘어오면은 우선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과 노란색 조형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이런 주먹 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팔꿈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기믹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으로 쭉 내려오면은 우선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과 조형으로 되어 있고 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면서 발 앞꿈치가 되고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런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놨을 때 잘 세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속성이 있는데 속성은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로봇 모드의 아칸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반과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아칸 쪽이 조금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에반의 이 본닛 부분 이거를 약간 이렇게 세운 상태로 비교한다면은 에반 쪽이 조금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나토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아칸 쪽이 조금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핑크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리핑크스가 훨씬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트 울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터닝카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럼 지금부터 이 바이트 울프의 터닝카 형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터닝카 형태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탱크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 차량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탱크와는 달리 이 바이트 울프 같은 경우에는 포가 2개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일반 탱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보여줄 것 같고 가운데에 이렇게 메카드볼을 캐치할 수 있는 조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탱크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우선 보라색 라인이 이렇게 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이런 조형 같은 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조형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도색이 되어 있고 이 미사일 런처 비슷하게 생긴 이런 부분은 조형과 검은색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 4개의 바퀴는 전부 다 굴러가기 때문에 지면에 놓고 이렇게 굴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 바이트 울프의 터닝카 형태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반과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울프 쪽이 조금 더 길고 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이트 울프 쪽이 조금 더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높이 같은 경우에도 바이트 울프 쪽이 조금 더 높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탱크 형태의 메카니멀인 데스퍼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우선 길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울프 쪽이 조금 더 길고 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이트 울프 쪽이 조금 더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둘 다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트 울프의 터닝카 형태의 외형과 사이즈는 전부 다 살펴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바이트 울프를 이제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메카드볼을 사용했는데 이 바이트 울프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메카드볼을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이트 울프가 변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변신한 형태의 바이트 울프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름 그대로 늑대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 우선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은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이 코 부분과 이 머리 부분까지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스프링 기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다리 부분으로 쭉 내려오면은 우선 발톱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나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스프링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다리 안쪽에도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딱 이런 모습인데, 우선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로 되어 있고 발톱 부분이 딱히 도색이 되어 있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깔끔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터닝카 형태였을 때는 이렇게 포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신하면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서 이렇게 꼬리 형태로 이렇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속성이 있는데, 속성은 악한과 마찬가지로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로봇 모드의 바이트 울프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핑크스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스핑크스가 훨씬 높지만 길이로만 놓고 본다면은 바이트 울프가 훨씬 깁니다. 자, 다음은 그리폰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은 우선 높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지만, 길이 같은 경우에는 가로든 세로든 둘 다 바이트 울프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에반과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에반이 높지만 길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울프가 훨씬 깁니다. 자, 다음은 아칸 스피어의 구성원인 컴베카 A, 컴베카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베카 A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비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트레일러 트럭을 연상케 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레이싱카를 연상케 하는 느낌의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창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가 이렇게 나여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딱 이런 모습입니다. 우선 바퀴가 전체적으로 6개지만 이 안쪽에 이 조그만 바퀴까지 있어가지고 총 8개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런 노란색 도색, 은색 도색, 그리고 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하얀색 부분에 이런 조형 같은 것도 굉장히 섬세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윗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담이지만 마치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새총을 연상케 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 파란색 부분에 이런 은색 도색과 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이 클리어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부스터를 연상케 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메카드볼을 얹으면 이 위에 부분이 스프링 기믹을 이용해서 저절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메카드볼을 이렇게 딱 대면은 딱 이런 식으로 스프링 기믹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혔던 지붕 부분이 이렇게 딱 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컴베카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클 모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스포츠카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 위에 포가 있어서 약간 탱크를 연상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우선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퀴가 총 6개이며 앞쪽에 이렇게 작은 바퀴 4개,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큰 바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 6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굴러가기 때문에 지면에 놓고 이렇게 굴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런 무릎 암호가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도색과 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상어의 등 지느러미를 연상케 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윗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은색 도색, 그리고 빨간색 도색, 그리고 위에 이 포 부분같이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빠진 다음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 여기다가 메카드볼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카드볼을 이렇게 끼운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메카드볼이 발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믹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컴베카 A와 컴베카 B는 또 다른 형태인 스피어 헤드 모드로도 합체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둘을 이제 스피어 헤드 모드로 합체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피어 헤드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레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전함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앞에서만 놓고 보면은 약간 전투기가 연상되는 느낌도 약간 듭니다. 자, 우선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윗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윗모습이 훨씬 멋있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컴백카 A, 컴백카 B, 그리고 스피어헤드 모드의 외형은 전부 다 살펴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아칸과 합체해서 이제 아칸 스피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칸 스피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 컴백카 A, 컴백카 B, 그리고 스피어 헤드 모드도 멋있지만 확실히 이렇게 아칸 스피어 로봇 모드의 형태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로봇 모드의 아칸 스피어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윈 아이로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마스크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과 은색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부분에는 이렇게 빨간색 조형과 도색이 나여 있고 양 옆에 있는 이런 귀 형태의 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으로 쭉 내려오면은 가슴 부분에 이렇게 터닝카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칸이 있는데 아칸이 이제 아칸 스피어로 합체했을 때 코어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복부 부분에는 이렇게 메카드볼이 장착되어 있고 양쪽 손에는 이렇게 기다란 총 형태의 무장과 메카드볼 발사기가 있는데 이 기다란 총 형태의 무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은 이런 하얀색 조형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조형을 이렇게 딱 펴면은 딱 이런 식으로 약간 앞에 대검을 장착한 소총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끼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 하얀색 조형을 전개하기 전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체 부분으로 쭉 내려오면은 우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양 옆에도 스커트가 있는데 스커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하얀색 부분이 약간 칼날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부분으로 쭉 내려오면은 우선 무릎 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한 약간 상어 등 지느러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은색 도색과 조형으로 되어 있고 발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어 이빨을 연상케 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발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칸 스피어의 관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리가 좌우로 회전하는 게 가능하며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팔을 옆으로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이 팔 안쪽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쪽에 있는 이 파란색 돌기 부분이 막고 있어가지고 이걸 약간 꺾은 상태면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만 이렇게 꺾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90도 넘게 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가능하고 횡축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딱 3클릭 움직여주는 게 가능하고 뒤쪽으로는 4클릭까지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한 67도 정도까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스커트가 막고 있어가지고 이 스커트를 약간 더 올린 상태면 90도까지 꺾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횡축이 있어서 회전하는 게 가능하며 무릎 부분 같은 경우에는 90도까지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변형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칸 스피어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봇의 펀치마스터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아칸 스피어가 훨씬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X, 포크 X, 라이프 X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아칸 스피어가 훨씬 큽니다. 자, 다음은 스톰 X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 X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스톰 X 쪽이 조금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킹도저와 그린팜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과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아칸 스피어가 훨씬 큽니다. 자, 다음은 또봇 X, Y, Z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과 비교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아칸 스피어가 훨씬 큽니다. 자, 다음은 울프닉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그닉스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 우선 이그닉스 형태의 모습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울프닉스 합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그닉스 형태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약간 불사조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부리 부분은 이렇게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옆에 이런 은색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편이고 날개 끝에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 클리어로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하얀색 도색과 조형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딱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딱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이런 발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발톱 조형 같은 것도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윗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뒤쪽에 있는 이런 날개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꼬리 부분도 진짜 불사조의 꼬리와 거의 흡사하게 생겨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뒷날개 위에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터닝카 형태의 바이트 울프를 탑승시켜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끼워주는 건 됐고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만 따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그닉스 형태의 바이트 울프가 탑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우고 가면서 바이트 울프의 이 포 부분을 쏘면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트 울프를 태우기 전보다 훨씬 더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그닉스 형태의 외형은 전부 다 살펴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울프닉스 합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울프닉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울프닉스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얼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눈은 트윈 아이로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으며 마스크 디자인의 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늑대의 귀를 연상케 하는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약간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으로 내려오면은 코어 부분에 이렇게 바이트 울프의 터닝카 형태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포 부분이 바깥쪽을 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로봇 모드 상태에서도 바이트 울프의 포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는 이렇게 초록색 메카드볼이 이렇게 달려있고 양쪽 팔에는 이렇게 무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왼쪽 팔에는 약간 방패 형태의 무장, 그리고 오른쪽 팔에는 약간 피닉스 얼굴 모양 형태의 캐논 비슷하게 생긴 이런 무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으로 쭉 내려오면은 우선 스쿼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무릎 아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도색과 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 부분에도 이렇게 메카드볼이 장착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은 이런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버튼 같은 거를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메카드볼이 발사되는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울프닉스의 관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리가 좌우로 회전하는 게 가능하며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해주는 것이 가능한데 뒤쪽에 있는 이 날개가 막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약간 뒤쪽으로 젖힌 상태면 편하게 관절을 꺾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옆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팔 부분만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축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도 되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만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넣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90도, 뒤로는 15도 정도, 그리고 옆으로는 90도까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축이 있어서 회전도 되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90도까지 꺾어주는 게 가능하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앞 그리고 뒤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울프닉스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봇 트라이탄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둘 다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는데 트라이탄 쪽이 조금 더 높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봇 XYZ의 단독체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울프닉스가 훨씬 큽니다. 자, 다음은 카봇의 펀치마스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울프닉스가 훨씬 큽니다. 자, 다음은 에이스X, 포크X, 라이프X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울프닉스가 훨씬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톰엑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스톰엑스가 훨씬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킹도저 그린팜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울프닉스가 훨씬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칸 스피어와 울프닉스의 개별 모드는 전부 다 살펴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메가 아칸 합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극의 메가 아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메가 아칸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칸 스피어 머리에 이렇게 투구가 장착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투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색의 V자 형태의 조형, 그리고 안쪽에 이런 노란색 V자 형태의 조형, 그리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 아칸 스피어 가슴에 이렇게 울프닉스의 불사조 머리 형태의 가슴 장식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날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울프닉스의 그 날개 파츠를 등 쪽에 끼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칸 스피어의 다리 부분이 이렇게 합체하면서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이렇게 팔 형태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합체된 방식으로 되어 있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패와 이렇게 검 형태의 무장, 그리고 메카드볼 발사기, 그리고 위쪽에 트레일러 차량 앞부분이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캐논포 형태의 무장으로 이렇게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으로 쭉 내려오면은 밑에 이런 깔창 같은 게 있는데, 이 깔창 같은 경우에는 울프닉스의 상체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깔창 형태로 변형되어서 합체된 거고,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메카드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깔창이 굉장히 두껍고 커가지고 지탱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가 아칸의 관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회전하는 게 가능하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 뒤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옆에 있는 이 스커트와 이 날개가 맞고 있어가지고 약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올려주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 횡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90도까지 꺾어주는 게 가능하며, 손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90도, 뒤로는 15도 정도 가동이 되며 옆으로는 90도까지 꺾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축이 있어서 회전도 되고,
무릎 부분 같은 경우에는 90도까지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칸 스피어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은 올스타 메카인 사파리 세이버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파리 세이버 쪽이 훨씬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펜타스톰 X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사파리 세이버와 마찬가지로 펜타스톰 X 쪽이 훨씬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퍼캅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하이퍼캅스 쪽이 조금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가디언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스타가디언 쪽이 조금 더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세이버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메가아칸 쪽이 훨씬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레이트 합체 갑옷인 슈퍼 페트론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슈퍼 페트론 쪽이 훨씬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에 등장하는 또봇 트라이탄, SOS, 테트란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메가아칸이 훨씬 큽니다. 다만 SOS랑 비교했을 때는 SOS의 이 사다리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SOS가 훨씬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HG 버전 그리핑크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메가아칸 쪽이 훨씬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헬로카봇, 메카드볼, 메가아칸 올스타 리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평가를 하자면 오늘 리뷰한 메가아칸, 이거는 전에 리뷰했던 사파리 세이버와 더불어서 올스타 시리즈 메카들 중 가장 역대급으로 멋있으며, 등수로 따진다면 사파리 세이버와 공동 1위에 해당되는 메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카드볼 측의 메카들과 비교하면 기존 메가아칸보다 훨씬 멋있는 정도를 넘어서 메카드볼 시리즈에 등장한 모든 메카니멀들 중 가장 역대급으로 멋있는 메카니멀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일반 메카니멀인 아칸과 화이트 울프, 그리고 합체 메카니멀인 아칸 스피어와 울프닉스의 외형,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멋있고, 메카드볼 발사 기미까지 있어서 이번 제품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멋있는 장난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헬로카봇 메가아칸 올스타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장난감을 리뷰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